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자, 항목별 상속공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일단 기초공제 2억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일단 기본 2억 깔고 간다. 거기다 플러스 뭐 인적공제. 내 자녀,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대부분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겠죠. 상속인이 어떤 금액까지 받을 수 있느냐? 일단 1인당 5천만 원. 이게 예전보다 금액이 많이 올라서 지금은 5천만 원이고요. 자녀가 5천만 원이기는 하지만 미성년자였을 경우에는 일단 19세까지 도달하는 연수까지도 계속 곱해서 계산을 해줘요. 당연히 상속인에는 배우자가 안 들어가고요. 동거가족 중에서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일 많이 확인하는 부분이 자녀 공제 또 연로자 공제. 보통은 이제 부모님이겠죠. 직계 비속을 하고 나서 또 직계 비속이 없으면 직계 존속한테 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 상속인한테는 1인당 5천만 원까지도 또 연로자 공제를 해준다. 장애인 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를 포함해서 이제 받으시는 분이 상속인이 이제 장애인이었을 경우에는 인당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기대 여병 연수까지 몇 살까지 살지 모르니까 다 곱한 금액을 우리는 한도액으로 봐서 추가로 인적 공제로 계산을 해준다. 이거 두 개까지는 합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두 개의 금액을 합산하던지 아니면 일괄공제 하나만 선택하던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일괄공제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은 기초공제에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보다는 일괄공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일괄공제를 하기는 해요. 근데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이 모든 거를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고요. 일괄공제 같은 경우는 일단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제외하고요. 수유자가 있는 경우 일단 기초공제 2억에다가 인적공제 합한 금액 대신에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실무적으로 많이 쓰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혹시나 공동으로 상속받는 사람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빼고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또는 협의분할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는 가능하다. 이런 거는 내용이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시험 문제 보기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상속 개시 당시에 배우자만 있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뭐예요? 일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가족들이 다 함께 있을 때 적용 가능하다라는 거랑요. 배우자가 자녀들하고 배우자가 같이 있을 때 배우자는 상속재산 받는 거를 포기했어요. 포기하면 자녀들만 받게 되겠죠.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상속공제 추가로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길 바랄게요. 자, 일괄공제까지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영농상속공제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예요. 영농, 양축, 영어, 영림을 포함해서 영농으로 인해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15억 원은 한도 안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나 이제 어촌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업을 계속 유지했을 경우에 추가로 공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가업상속공제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이 쓰여요.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시험 문제에도 범위가 많이 나오죠. 뒷페이지에 가면 설계하는 부분에서도 가업상속 관련된 부분은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한도 금액이 가장 커요. 상속 중에서. 이걸 해주는 이유는 뭐다? 법을 만들어 놓은 취지는 다 있겠죠. 가업 중소기업을 많이 영위하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을 좀 더 원활하게 자녀들한테 넘기고 훨씬 더 원활하게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업 상속 공제라는 걸 해주는데요. 일단 가업 상속 공제되는 금액을 계산을 해야겠죠. 그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500까지는 일단 가업 상속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현존 나와 있는 상속 중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부분이에요. 혜택을 많이 주면 요건 자체도 까다롭겠죠. 그 중에 하나 가업 요건이에요. 피상속인이 세법상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 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했을 때
가업 상속 공제를 할 수 있는 가업 요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줄쳐져 있는 부분은 작년 교재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게 개정된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가업의 요건이 이랬다면 피상속인의 요건도 따로 있을 거고 상속인의 요건도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럼 피상속인은 어떤 사람이어야지만이 가업상속 공제를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상속이 개시되는 그날 현재 거주자여야 하고요. 가업을 영위하는 그 기간 중에서 대표이사로서 재직한 기간이 50% 이상이 되어요. 내 회사가 되어야 돼요. 여기 최대 주주라는 얘기했죠. 내 회사가 되어야 되고요. 10년 이상의 기간까지 재직을 했었어야 되고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서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도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로 재직을 했어야 되고요. 가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시켰다면 마지막으로 상속인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지만이 가업 상속 공제를 할 수 있는지 보시면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되고 이것도 중요하죠.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가업에 종사를 해서 계속 이 가업을 운영을 할 거라는 게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상속을 받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여기 위해서 최대 주주라든지 대표이사라든지 이런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거를 요건으로 삼았기 때문에 상속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임원 등으로 취임을 하고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 결국은 피상속인도 대표자여야 되고 상속인도 대표자여야 하고 가업은 일단 최대 주주여야 한다. 결국은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대기업 같지 않죠. 대부분 대표이사나 직계 가족들이 다 그 회사의 주주이고 임원이고 대표이사고 다 해요. 그랬을 경우에만 가업상속 공제를 해준다. 이거는 혜택이 많다. 그리고 이 부분이 문구만 조금 개정되었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배우자 상속 공제. 이것도 실무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시험 문제에도 조금 어렵게 풀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문구 자체가 쉽지는 않은데 기본적인 내용만 딱 짚어볼게요. 일단 민법상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인 경우에 가능하다라는 말은 민법상 혼인관계에는 사실혼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혼이 들어가 있어요? 배우자 상속공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같이 주민등록상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때는 이 맨 앞에 있는 문구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상속 개시 당시 배우자가 생존, 협의 분할로 상속 포기를 해도 상속 공제가 가능하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피상속인이 있고 여기 배우자가 있고 사이에 자녀들이 2명이 있었다고 해도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에 3명이 공동 상속인의 순위를 가진다는 건 알고 있죠. 배우자가 50% 할증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순위는 동급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배우자가 자녀들한테 줘야지 하고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은 추가로 뭐다? 혜택을 준다는 거죠.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금액이 5억 원이에요.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이 이렇게 있었을 경우에 만약에 10억이 있었다. 우리 10억이라는 숫자는 많이 들었죠. 기초공제에서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 일괄공제 금액이 5억 원이라고 아까 알려드렸죠. 그 5억 원 깔고 추가로 배우자가 이런 식으로 관계되어 있다면 5억 원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또 받을 수 있어요. 2개 합산하면 10억. 그러니까 상속재산가액이 10억이면 상속세를 안 낼 수 있다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상식 부분에서 하는 얘기들 있죠. 그게 이런 취지 때문에 나왔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은 더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도 마찬가지고 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다 많이 해주지 않아요? 한도가 있어요. 상속공제의 한도, 배우자에는 일단 본인이 직접 상속받은 금액이 있을 거고요.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10년 전에 증여했던 가액은 당연히 사전증여 합산하고
채무라든지 공과금은 다 빼고요. 비과세 되는 금액도 다 빼주겠죠. 여기 괄호예요, 큰 거. 앞에는 빼는 거기 때문에 다 들어갈 거예요. 상속세 과세가에게 불선입되는 금액 플러스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을 받은 금액까지 다 합산해서 일괄로 빼줄 거예요. 거기다가 배우자의 법정 상속 비율은 우리가 알고 있죠. 이렇게 나눴을 때 자녀보다 50% 더 가산해 준다는 것까지 알 테니까 상속 비율을 계산을 해서 혹시나 상속 개시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사전에 증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금액 빼주고 증여재산 공제 다 빼줘도 30억까지는 해주겠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해주는 금액이. 여기서 설명드린 부분, 이 한도에서 설명드린 부분까지를 이해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험 문제에는 배우자 상속공제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계산하는 것까지 나오지 않아요? 너무 복잡해요. 그 문제가 나오면 그냥 스킵하세요. 안 하면 좋고 한도 같은 거를 계산을 할 때도 이게 구체적으로 이런 산식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실익이 없어요. 대부분 이런 문구들이 나올 거예요. 상속공제가 되는지, 뭐 상속 포기를 해도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뭐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하려면 민법상 혼인관계 부분 건들 거고요. 최소 건들 거고요. 최대 한도 얼마인지 건들 거고요. 한도가 있다라는 것까지 건들 거예요.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까지는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공부할 때 요령껏 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거는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만 알고 가시면 돼요. 자, 이어서 배우자에 대한 법정 상속 비율을 곱하기 전 금액은 장래 비용을 차감하기 전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일단 등기해야 되고요. 피상속인이 사전에 증여했던 금액이라든지 혹시 유증했던 재산이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는 5억 원이 가능하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괄공제 5억까지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10억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 거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앞에 전제 조건이 깔려있죠. 무조건 아니에요. 피상속인이 사전 증여도 하면 안 되고 유증한 재산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일반적인 적용을 받는 거지. 보기에서 혹시 뭐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돼요. 앞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10억이 있으면 상속세 부과하지 않는다는 건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드렸으니까 이게 문제에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무조건 다 기억하고 가세요. 자,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볼게요. 이것도 실무적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문제 내기도 되게 쉽게 나왔죠. 간단하게 피상속인이 자녀들한테 줄 수 있는 상속재산 중에서 예금, 보험금, 채권, 주식, 수익증권까지 해서 우리는 뭘로 본다? 금융재산이라고 본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거나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등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근데 금융재산 같은 경우는 시세고 뭐고 시가고 뭐고 평가할 게 없어요. 그냥 찍혀 있는 게 바로 숫자가 보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부동산으로나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재산을 빼돌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상속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 나타나는 그 금액에다가 추가로 더 공제를 해주겠다는 취지가 금융재산 상속 공제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공제를 해주는지 봐야겠죠. 여기서 현금은 일단 금융재산이 아니에요. 그럼 이런 문구 되게 보기로 나오기 쉽겠죠. 현금이 금융재산이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금융재산은 국가기관에서 봤을 때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예금, 보험금, 채권, 주식 이런 거 다 뭐예요? 은행이나 증권사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현금은 내가 얼마를 있다라고 자진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누가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는데 피상속인 통장에 금고에 집에 어디 지하실에 이만큼 돈이 있었다, 현금이 있었다 다 보고하진 않아요. 그런 걸까지 다 보고했다고 해서 전부 상속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상속공제 해주는 부분은 딱 금융재산 확인 가능한 부분이고 현금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법으로 정하기의 원칙
상속 재산에는 포함을 시켜야 돼요. 현금도. 자, 그 다음에 최대 주주 등으로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제외한다라는 말은 여기 나와 있는 주식 같은 경우,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 중소기업 같은 거 주식 같은 거 평가하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오는 건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해주지는 않아요. 그럼 문구에 최대 주주 관련된 부분 금융재산 상속공제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얘기하면 그것도 답으로 골라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모든 상속공제는 한도가 다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순금융재산 가액에서 2천만 원이 안 되면 다 해주고 2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면 2천만 원을 해주고 1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금액을 계산하면 순금융재산의 20%까지를 해줘요. 근데 이거 다 상관없이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한도는 2억이다. 내가 금융재산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도 기본 2천부터 시작해가지고 2억까지만 해준다. 이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한도 2억 원이다. 그 사이에 있는 금액들은 순금융재산에서 20%를 계산해준다. 이 정도 범위까지만 알고 있으셔도 문제를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사례 하나 볼게요. 손미연 씨가 상속 개시 당시 금융재산이 아래와 같이 있을 때 상속세를 계산을 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나머지 상속공제 같은 경우는 계산하기 어려워서 잘 안 나오는데 금융재산 같은 경우는 계산하기 어렵지 않아요. 쉽기 때문에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일단 상증법상 은행예금 평가한 게 5억이에요. 금융재산 중에서 뭐예요? 은행에 있는 예금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확인 바로 가능하죠. 그래서 금융재산 상속공제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요. 사망보험금, 보험금도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상속인이 얼마 받았는지 바로 알 수 있겠죠.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그 피상속인이었고요. 수익자는 당연히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에 3억 원도 들어가게 될 거고요. 주식으로 평가한 금액이 5억 원이에요. 주식도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에 들어갔어요. 5억 하려고 봤더니 괄호치고 피상속인이 그 회사의 최대 주주래요. 금융재산 상속공제할 때 최대 주주가 갖고 있는 거는 상속공제 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 금액만큼은 빠지게 되겠죠. 다음, 은행에 차입한 금액도 은행에 얼마 차입했는지 다 확인이 가능하죠. 그러면 내가 받을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액에서 부채는 빼줘야겠죠. 아까 표에서 봤듯이 순금융재산 금액만 우리가 재산공제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고 임대보증금은 뭐 논할 여지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위에서 설명한 은행예금에다가 사망보험금 그리고 차입한 금액까지 빼버리면은 여기서 나오는 금액은 7억이에요. 7억이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20% 1억 4천만 원까지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문제가 쉬우니까 한 번씩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해손실 같은 경우는 상속이 됐는데 신고 기한까지 갖고 있다가 화재, 붕괴, 폭발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상속재산이 훼손된 거예요. 그러면 그 손실된 금액만큼은 내가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빼주게 되고요. 만약에 이때 그 손실된 금액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으면 그거는 나의 상속재산이 다시 원복된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재해손실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다음, 동거주택 상속공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동거 같이 살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건이 있겠죠. 그 요건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에서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를 시켜주는데 이 부분이 조금 바뀌었어요. 여기 주택가액에는 토지도 들어가겠죠. 도시지역 내에서는 5배고요. 도시지역 밖에서는 10배예요. 그때 부수적인 토지를 다 포함하되 상속 개시일 현재 주택 및 주택 부수 토지에 담보를 일으켰던 피상속인의 채무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빼줘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이게 작년까지는 이런 문구가 없었어요. 도시지역 내에서 5배, 도시지역 외에서 10배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를 포함하다 라고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올해 개정된 거에는 포함을 하긴 하는데, 상속개시일 현재 그 주택 가액에 대해서 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이 있으면은 그 금액만큼은 빼줘라. 그러고 나서 80%를 계산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해줘라 라고 바뀌어 있으니까